안녕하세요. 분양 설명하는 남자 분명남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 어려울 것도 없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기간 이렇게 세 개만 잘 계산하면 되고 그 중에서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자동으로 계산까지 해주니까 결국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이렇게 두 개만 잘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에 무려 20에서 30% 당첨자들이 부적격으로 당첨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부동산 청약과 지역 분석에 하루 종일 매달리는 게 아니고 회사 일 하다가 집안일 하다가 개인 업무 보시다 잠깐 청약 넣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1년 내내 일한 급여보다 더 큰 수익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정확히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면은 한번 저희 분명남과 함께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눠집니다. 1번이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이고요. 부양가족 수가 35점 만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7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총 84점 만점이거든요. 보기에는 간단하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적격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무주택 기간을 좀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이렇게 점수가 나눠집니다. 무주택 1년 미만을 2점으로 한 해 더할 때마다 2점씩 총 15년까지 해서 32점이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의 시작 기준은 청약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청약자가 30세 이전이라도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됐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집을 사고 팔았던 이력이 있으면 마지막 집을 매각해서 등기 이전 완료한 날을 시작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죠. 그런데 어디서 많이 실수를 하느냐? 가장 많이 부적격되는 이유가 바로 본인의 주택이 없다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주택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모든 구성세대원이 집이 없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나 이외에 등본상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유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무주택 기간이 빵점인 거죠.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으로 구성된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예외 조건이 나오는데 첫째로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더 볼 것도 없이 유주택자가 되니까 바로 빵점입니다. 아울러 둘째 예외 조건으로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형 저가주택인데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1억 3천 이하인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8천만 원이요. 주택을 한 채 가진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1억 3천은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아마 실거래가로는 거의 2억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를 반드시 해보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부적격이 많이 나는 이유가 바로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많이들 부적격으로 울분을 토하십니다. 세대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또 실수해서 부적격 나는 분들이 있는데 청약일 전날까지만 세대주 변경하면 되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통상 1순위 청약일 7일에서 1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세대주로 변경을 해야 1순위로 청약 시점에 청약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으로의 문제가 요 깜빡 때문입니다. 깜빡. 좀 아차 순간의 깜빡이 청약 당첨된 수억 원의 프리미엄 기회를 고스란히 날려버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깜빡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 무주택 기간 중에 이제 잠깐 집을 가지고 있던 걸 깜빡하거나 한두 달 단기주택 매매나 갭 투자했던 기억을 깜빡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배우자나 세대원이 상속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심코 명의를 빌려줬었는데 그렇게 명의가 빌려준 게 주택을 소유한 상태였다는 것을 깜빡하게 돼서도 부적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청약 당첨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가는데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당첨된 후에 이런 부적격으로 그 기회를 날리게 되면 청약 당첨 안 된 것만 못합니다. 더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 수입니다. 부양가족은 나를 5점으로 시작해서 한 명이 더 있으면 5점씩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으면 5 플러스 5, 10점. 배우자의 자녀가 2명 있으면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에서 20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부양가족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 이렇게만 부양가족 주민등록번상에 등재할 수가 있어요.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이제 주민등록번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배우자만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동일 등본에 연속적으로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바뀌면 부양가족 수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는 점인데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는 만 30세 미만이면 문제가 없는데 만 30세 이상이면 주민등록 등본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등본상에 등재된 60세 이상 부모님께서 집을 가지고 계시면 부양가족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여기 일단 청약통장 점수는 자동으로 계산되거든요. 그리고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치금입니다. 아무리 청약통장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예치금이 없으면 1순위 청약이 안 됩니다. 이 예치금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채워둬야 됩니다. 청약일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세요.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돈을 입금시켜서 예치금 기준을 맞추면 되는데 꼭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채워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 분명남과 같이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효적절한 준비를 사전에 해두는 것은 청약 전략의 기본입니다. 여기 정보로 무장하셔서 청약 당첨되시는 밑바탕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